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댁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며느리입니다. 시댁에 일절 가지도 않고 연락도 정말 필요한 일 아니면 안 드리고 있어요. 결혼 1년 차면 한창 신혼인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고요?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도 아니고 본인 편할 때만 우리 가족이고 불편할 땐 남이 되는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저도 똑같이 되갚아 주느라 그런 것이죠. 저희 직업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집에서 외주 작업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프리랜서라고 하면 집에서 편하게 일한다고 생각하며 시간이 남아 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물론 출퇴근이 있는 직장인보다는 시간 쓰는 게 자유로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일이 아니다 보니 일이 없을 땐 불안하게 쉬고 일이 많으면 밤을 새서라도 마감 기한을 맞춰줘야 하는 게 또 프리랜서 근무의 특성이기도 하죠. 어쨌든 저는 외주를 주는 거래처 직원이었던 당시의 남편과 친하게 지내다가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버님은 과묵하시고 어머님은 활발한 성격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난 시어머니라고 권위적이고 이런 거 딱 질색이야. 우리 같이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쇼핑도 가자. 어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사실 너무 좋았어요. 어머님도 내가 마음에 드시나 보다 싶고 저도 잘하고 싶더라고요. 네, 어머님. 좋아요. 내가 자식이라고 아들 하나뿐이잖니. 딸이라 생각하고 너랑 친하게 잘 지내고 싶어. 저도요, 어머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님과 정말 모녀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같이 정답게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쇼핑도 가고 저도 저희 엄마에게 애교 많은 딸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그렇게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어머님은 저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셨어요. 병원을 가야 할 때도 제가 차가 있으니 태워달라며 연락을 하셨고 마트나 백화점을 가실 일이 있어도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또 친구분들의 모임이 있어도 저를 데리고 가셨죠. 저희 신혼집이 시댁하고 10분 거리에 있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더 저를 거리낌 없이 부르셨는데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님과 더 친해질 수 있다고도 생각했고요. 하지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필요하실 때마다 연락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조금씩 지치더라고요. 왜냐면 어머님 말처럼 고부간에 사이좋게 쇼핑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는 느낌이 아니라 어머님은 저를 수행기사나 비서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운전해 달라는 건 기본이고 장을 보거나 쇼핑을 하시면 그 짐도 제가 다 들어드렸죠. 어머님이 취미로 파크 골프를 시작하셨는데 그 장비도 제가 들어드리고 나중에는 같이 파크 골프 치시는 지인분들까지 제가 차로 일일이 데려다 드려야 했어요. 어머님 지인분들도 처음에 미안하고 고마워하셨는데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 하고 가시더라고요. 게다가 제일 곤혹스러운 건 어머님 모임 자리였습니다. 어머님은 발도 넓고 모임도 많았는데 차 태워다 드리는 것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꼭 저보고 같이 들어가자는 겁니다. 어머님 친구분들 모이는데 제가 거기 가서 뭘 하나요?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편하게 식사하고 얘기하세요. 제가 있으면 편하게 못 있으시잖아요. 내가 거기서 네 욕을 할 것도 아닌데 네가 있다고 안 편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내 친구들한테 너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같이 가자. 며느리인 저를 자랑하고 싶어서 같이 가자니 더 거절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따라 올라가면 저는 몹시 뻘쭘합니다. 어머님은 며느리 자랑하고 싶어서 데리고 온다지만 막상 모임 자리 가서 친구분들 만나시면 저는 거의 투명인간이에요. 어머님은 어머님 말대로 본인은 불편하실 게 없으실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저를 전혀 신경 안 쓰셨으니까요.
불편하고 어색한 건 다 제 몫이었죠. 처음에야 어머님과 친구분들 대화하시는 거 듣고 웃고 있었는데 솔직히 그분들 하시는 대화가 제가 관심 있는 얘기도 아닌데다 남이 하는 얘기 몇 시간이고 듣고만 있으면 저도 지칩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닌데다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다 보니 신경 쓸 게 많고 마냥 편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당연히 수저 세팅이며 물 따라 드리고 음식 덜어 드리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주문하고 갖다 드리고 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니까요. 눈치 보면서 밥 먹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나서서 했습니다. 제가 안 하면 어머님은 저더러 대놓고 하라고 하실 때도 있었고요. 어머님은 애초에 시중 들라고 저를 데리고 온 것 같았어요. 왜냐면 어머님 친구분들이 제가 가면 또 며느리 데리고 왔냐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 우리 며느리가 나 불편할까봐 태워다 주고 여기서 음식 시중도 다 들어주잖아. 이런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 말고 또 어딨니? 그러면 어머님 친구분들은 그래, 부럽다라고 영혼 없이 말하시는데 사실 그건 제 칭찬을 친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며느리 부리고 산다 라는 어머님 스스로에 대한 자랑이나 우월감 같은 거였죠. 저는 점점 지치더라고요. 어머님 약속 다 따라다니고 집에 오면 뒤늦게 제 일을 하는데 시간이 빠듯하니까 잠을 자꾸 줄이게 되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약속을 잡기도 눈치 보이고요.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따라다녔지만 갈수록 내가 어머님 시중 드는 사람도 아니고 왜 이래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했죠. 너무 힘들다고. 근데 남편은 도리어 에이, 자기야. 나는 아침 일찍 회사 나가서 하루 종일 개고생하고 들어와. 근데 자기는 엄마랑 같이 쇼핑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드라이브 하고 그런 건데 그게 뭐가 힘드냐? 그러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졌죠. 내가 좋아서 나가? 하루 종일 어머님 시중들 다 들어오잖아. 그걸 뭐 또 시중이라고까지 표현하냐? 우리 엄마가 며느리 생겼다고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또 며느리랑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러신 거지.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 따라다니느라 내 일을 못하겠어.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럼 내가 엄마한테 말해줘? 뭐라고 할 건데? 그냥 너 일도 해야 되고 바쁘니까 적당히 부르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한다고? 적당히 돌려 말할게. 저는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에게는 시어머니다 보니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뭘 어떻게 말한 건지 어머님은 섭섭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영아, 네 어머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나랑 다니는 게 그렇게 불편했니? 네? 성민이가 그러더라. 근데 나는 성민이 말 듣는데 너무 서운한 거 있지? 내가 널 부르면 얼마나 불렀다고 불편하니 힘드니 그런 소리를 남편한테 해? 아,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집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요즘 어머님 모시고 다니니까 제가 일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요. 어머, 내가 너를 부르면 뭐 얼마나 불렀다고 그렇게까지 말해? 어머님은 진심 서운하다는 말투로 말하시는 거예요. 저도 황당했어요. 일주일에 못해도 두세 번 이상은 부르셨거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차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진짜 서운하다. 너 결혼했으면 우리 이제 한 가족 아니니?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고 고가울 일이야? 막말로 너 사돈이랑 어디 같이 다니는 것도 힘든 거 아니잖아. 솔직히 저 엄마랑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가끔 여행도 가고 맛집도 가지만 아무리 모녀라도 각자의 생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엄마랑 다니는 건 편하죠. 제가 뭐 신경 쓸 게 있나요? 오히려 엄마가 저를 더 챙겨주시는데요. 하지만 저에게 따지는 어머님 말투가 너무너무 서운해 하시는 게 느껴져서 그냥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조금 죄송하기도 했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급하게 해줘야 될 일도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 호출받고 나가면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네가 안 된다는데 내가 억지로 오라고 하겠니? 그리고 너 그런 소리 남편 통해서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니다. 너처럼 그렇게 하면 딱 고부 갈등되고 남편과도 멀어지게 되는 거야. 자기 엄마 욕하는데 좋아할 남자 없다? 어머님 말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겉으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어머님. 죄송해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다음부턴 안 될 것 같으면 어머님께 직접 얘기할게요. 그래. 나 그런 거 이해 못할 그런 시어머니 아니야. 다음부턴 직접 얘기해. 한 가족끼리 뒤에서 말 전하고 그러면 싸움 나기 십상이야. 네. 그리고 나는 너 딸처럼 생각해서 편하게 불렀던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니 좀 그렇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편해요. 그래.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한 가족인 거야. 가족끼리 가깝고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니? 저는 그렇게 어머님과의 통화를 마쳤습니다. 좀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 말대로 차라리 앞으로는 스케줄이 안 되면 직접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은 그 후로 1, 2주간은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후엔 다시 똑같이 연락하시면서 저를 호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저녁에 전화가 와선 내일 동창들이랑 근교의 유명한 카페에 가보기로 했다며 가자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급하게 해줘야 될 일이 있어서 어머님께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 좀 급한 일이 들어와서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못해도 내일까진 시안을 보내줘야 돼서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은 그때 하신 말과 달리 막 징징거리시더군요. 안 돼. 그 카페가 여기서 1시간 반 거리란 말이야. 내 친구들한테 네가 태워다 준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란 말이니? 어머님 친구분들 중에 차 있으신 분 없으세요? 없어. 그나마 한 명 있는데 걔는 사고 난 후로 운전대 안 잡고. 어쨌든 내 친구들 다 네 차 타고 가는 줄 안단 말이야. 내일 무조건 가야 돼. 저는 무슨 떼쓰는 3살 아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도 무조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도 너무 급한 일이라 그 일 얼만데 내가 줄게. 그냥 취소해. 어머님, 이미 제가 하기로 한 일이라 취소하기가 힘들어요. 너 일부러 그 일 받았지?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외주 작업을 받은 게 먼저고 그 다음 어머님이 통보하시는 듯 가자고 한 건데 무작정 저러시는 거예요. 저도 그 순간 약간 화가 나서 말씀드렸죠. 어머님, 그때 어머님이 스케줄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 일인데 무작정 취소해버리고 그러면 다음부턴 저 일 못해요. 너 집에서 그런 일 해서 뭐 얼마나 버니? 차라리 내가 돈 좀 줄게. 저는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 일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솔직히 진짜 제가 버는 만큼 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시면서 괜히 허세 부리시더라고요. 시아버님도 퇴직 공무원이고 어머님도 가정주부셔서 두 분 연금 받는 걸로 생활하시는데 뭐 얼마나 여유 있으시다고 저한테까지 돈을 주시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포기도 없이 징징거리시더라고요. 나영아,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내 친구들한테 면이 안 서잖아. 내일은 좀 가줘. 다음엔 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말게. 너 시어머니 쪽팔리는 꼴 보고 싶어? 저는 한숨을 푹 쉬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그날 새벽 4시까지 일을 해서 겨우 넘겼어요. 다음날 일을 못하게 생겼으니 밤을 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쫓아가며 일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일해야 되나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무슨 며느리가 아니라 몸종 들였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머님 친구분들 앞에서 면 세워드리고 싶고 될 수 있는 만큼은 맞춰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한 가족이니까요. 그런데요.
그 한 가족이라는 생각은 결국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8개월이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제주도는 젊었을 때 가보고 나이 들어서는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하시면서 더 나이 들기 전에 가족끼리 가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엄마 모시고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길게도 아니고 주말 끼어서 2박 3일로 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가족끼리 가기로 한 거니 저는 남편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금요일 하루 연차 쓰고 금, 토, 일 이렇게 갔다 오는 게 어떻냐고요. 사실 저는 뻔질나게 시댁에 드나들며 어머님을 뵀지만 저희 남편은 결혼 기간 동안 명절 빼곤 저희 집에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결혼 전엔 장모님, 장인어른 하면서 싹싹하게 굴더니 막상 결혼하고 나선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 집 가보기는커녕 연락도 거의 드린 적 없거든요. 저만 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엄마가 가족여행 가보자고 하시니 저도 남편을 데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하는 소리가 나 안 돼. 어떻게 연차를 쓰냐? 눈치 보이게. 눈치 보여서 연차를 못 쓴다는 거예요. 어이없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은 한 번씩 필요하면 연차를 잘 썼거든요. 저번 달에도 썼었잖아. 아, 그거야. 병원 검진 가는 일이었잖아. 이건 여행 가는 건데 회사에서도 안 좋아하지. 그럼 병원 간다고 해. 거짓말하라고? 뭐 어때? 확인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 연차 본인이 마음대로 쓰는 건 권리야. 그렇게 일일이 왜 쓰는지 사유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아, 그냥 자기만 가면 안 돼? 저는 그 말에 좀 빈정이 상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가족이랑 여행 같이 가기 싫다 그거잖아요. 솔직히 누구는 좋아서 어머님 그렇게 따라다녔나요? 근데 자기는 많이도 아니고 여행 한번 가자는 거고 또 혼자 가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저도 같이 가는 건데 가기 싫은 티 팍팍 내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니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좀 그렇다. 나는 어머님 필요할 때마다 불려서 가는데 자기는 여행 한번 가자는 게 힘들어? 아니, 상황이 좀 그렇잖아. 어떻게 연차까지 쓰면서 가냐 그거지. 저번에 시댁 가족 모임 있을 때는 연차 썼었잖아. 그거는 먼 친척분들까지 오시니까 빠지기가 그랬잖아. 저는 속으로 더럽고 치사하다 싶더라고요. 안 간다는데 계속 가자고 부탁하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너무 빈정이 상했죠. 그날 저녁 저는 집안 마트에 뭐 살 게 있어서 나가려다가 손에 뭐가 묻어서 다시 들어와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닦고 다시 나가려고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거실에선 남편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랑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특징이 집에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통화하는 내용이 아주 잘 들립니다. 아마 남편은 제가 나간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과 남편 하는 대화가요. 아, 갑자기 나영이가 무슨 여행 가자는 거야.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연차까지 쓰고. 그래서? 회사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 잘했다. 너 거기 따라가면 개고생이야. 운전기사나 하고 무거운 거 네가 다 들어야 돼. 그럴 것 같아. 그래, 간다고 하지 마. 고생한다. 그리고 마음 불편해. 2박 3일이나 처가 식구들이랑만 같이 있어봐라. 얼마나 불편하겠니? 그러니까. 사돈 어른들도 너 안 가는 게 편할 거다. 사위는 남의 자식 아니야. 남의 자식 따라가봤자 그 양반들도 뭐가 편하겠어? 저는 현관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사위는 남의 자식이라서 저희 부모님이 불편할 거라고요? 그럼 저는 뭔가요? 며느리는 남의 자식 아닌가요? 한가족 타령하며 수행기사처럼 저를 부려먹을 땐 언제고 정작 같이 여행 가자는 소리에 남편은 남의 자식이니 불편할 거라니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은 편하게 누워서 통화하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나더라고요. 어, 안 나갔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슬쩍 보더라고요. 왜?
우리 부모님이랑 여행 가는 게 불편할까봐 안 간다고 한 거야? 제 말을 들었는지 어머니 목소리도 들리더군요. 나영이니? 네, 어머님. 방금 어머님하고 성민 씨 하는 소리 들었어요. 성민 씨가 저희 부모님한텐 남의 자식이라 안 편할 거고 고생할 거라고요. 아니, 내 말은 너희 부모님도 모처럼 여행 가시는 건데 딸이랑 오붓하게 갔다 오면 좋지 않겠어?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성민 씨도 같이 갔으면 하시던데요. 성민 씨도 이제 한 가족이니까요. 저는 화가 나서 일부러 한 가족을 강조하며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얘, 너 나한테 지금 따지는 거니? 솔직히 좀 섭섭하네요. 어머님은 저한테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어머님 볼일 보실 때 툭하면 부르셨잖아요. 근데 성민 씨는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과 여행 한번 가자는 건데 그것마저도 불편할 것 같아서 거절한다는 게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엄마, 이제 끊자. 아니야, 끊지 마. 나영아,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성민이나 나나 사돈어른들 생각해서 한 말이잖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딸이랑 오붓하게 가는 게 재밌지. 남의 자식인 성민이가 끼면 안 불편하시겠어? 빈정이 있는 대로 상한 저도 지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솔직히 저희 부모님 불편하실까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시잖아요. 성민 씨가 불편할까봐 이러시는 거잖아요. 여행 기간 동안 운전하고 짐 들고 어색하고 힘들까봐. 솔직한 말로 그렇게 내내 붙어 있으면 그런 것도 있지. 사돈들도 그냥 너랑 가면 되지. 뭐하러 성민이도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야? 저는 그 말에 인내심이 딱 끊기더라고요. 어머님, 성민 씨는 저희 부모님이랑 있으면 어색하고 힘들 거고,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랑 있으면 마냥 좋고 즐거워요? 엄밀히 말하면 저도 남의 자식 아닌가요? 어머님 아들은 조금이라도 불편할까봐 걱정되고, 남의 자식인 저한테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으셨나 봐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널 부르면 뭐 얼마나 불렀다고. 저번에도 성민이한테 힘드니 어쩌니 하더니 누가 보면 내가 너 되게 부려먹는 줄 알겠다. 어머님과 제 언성이 높아지자 남편은 그만하라며 제 팔을 잡으며 통화를 꺼버리더라고요. 왜 엄마랑 말다툼을 하고 그래? 저는 남편에게도 따졌습니다. 내가 그때 어머님 따라다니는 거 힘들다 했을 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 엄마랑 같이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드라이브 하는 건데 뭐가 힘드냐 그랬지? 그럼 똑같네. 여행 가서 경치 구경하고 드라이브하고 맛난 거 먹으러 다닐 건데 그게 뭐가 힘들다고 너는 너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가기 싫다고 징징거려? 네가 불편하면 나도 불편한 거 아니야? 뭐? 너네 엄마한테 징징? 너 말 다 했냐? 아니, 나 어머님이랑 너랑 대화하는 거 들어보니 너랑 어머님 무슨 생각인지 너무 잘 알겠다. 나 부려먹을 땐 편하게 가족이라더니 본인들 불편해지면 바로 남이네? 그래, 좋아. 앞으로 너는 너대로 너네 가족 챙기고 나는 나대로 우리 가족 챙길게. 우리 그렇게 살자.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 폰으로 어머님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얘, 너 왜 마음대로 전화를 끊어? 제가 끄는 거 아니고요. 성민 씨가 끄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머님. 앞으로는 저한테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도 제가 남의 자식이라서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편한 어머님 자식 부리시고요. 남의 자식인 저한테는 더 이상 연락 안 하셨으면 해요. 성민 씨랑도 그렇게 하기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 진짜 성격 보통 아니다. 그전까진 어머님 거리더니 갑자기 왜 혼자 발광이야? 여태까지 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어머님 맞춰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완전 저는 무슨 무상으로 쓰는 몸종 취급하고 어머님 아들은 조금이라도 불편한 건 안 된다 이런 식이니까 저도 더 이상 어머님 맞춰드릴 이유가 없어요. 허,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뭐 얼마나 네가 날 맞춰줬는데. 그만해라 그래. 네, 어머님. 그럼 들어가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와, 강나영. 나 너 이런 성격인 줄 몰랐다.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몰랐으면 이제 잘 알아두면 되겠네. 앞으로 각자 부모님은 각자가 챙기도록 하자. 너도 그게 좋지? 불편한 우리 부모님 안 봐도 되니.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저에게 와서 그렇게 사는 게 남남이지 가족이냐 어쩌냐 하는데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말했어요. 어쩜 저렇게 본인들 필요할 때만 가족 어쩌고 하는지 참 편리도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다음날 문자로 저한테 섭섭하다 어쩌다 장문으로 보내셨던데 그냥 네 하고 답장 보내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남편과 한동안 냉전이었다가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행길에서 저희 부모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앞으로 윤서방 안 올 거라고. 저희 부모님은 걱정하셨는데 제가 알아서 잘 할 거라고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한동안 어머님 연락을 안 받으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전까진 일하는 것도 어머님 연락 올까봐 신경 쓰면서 급하게 하게 되고 정작 어머님 모임 따라다니느라 제 친구들은 잘 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일하고 남는 시간에는 친구들도 만나고 제 시간 가지니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어머님 문제에 대해 서로 일부러 거론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사이도 풀어져서 그냥저냥 잘 지냈어요. 그리고 몇 주 후 어머님이 너는 사과도 안 하냐고 갑자기 연락하셨어요. 저는 사과드릴 생각 없고 앞으로 연락하실 일 있으면 성민 씨에게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또 전화가 왔습니다. 너 도대체 어쩔 생각이야? 그럼 계속 이렇게 살자는 거야? 남남처럼? 네, 어머님. 문제 있나요? 이게 무슨 가족이니? 시부모한테 이렇게 하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 어딨어? 그러면요, 어머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똑같이 저희 부모님이 성미 씨 툭 하면 불러서 오라고 하고 운전해 달라고 해도 돼요? 그게 된다고 하시면 저도 할게요. 뭐라고? 그건 안 될 것 같죠, 어머님? 솔직한 말로 저 성민 씨랑은 사이에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저 성민 씨랑도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아들 결혼 1년 만에 이혼시키고 싶으시면 그냥 그렇게 할게요. 너 협박하니? 아니요. 솔직한 말로 저랑 성민 씨요. 이혼 도장 찍으면 바로 남남이에요. 제가 며느리라서 여태까지 어머님 필요하실 때 다 가고 해달라는 거 해드렸는데 솔직히 어머님 속마음 안 이상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성민 씨랑도 이렇게 각자 자기 부모님만 생각하고 사니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부탁하실 일 있으면 어머님 아들한테 말하세요. 앞으로 저는 전화 안 받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님은 전화 오고 문자로 저한테 욕하고 난리 나셨는데 저는 그냥 수신 차단했어요. 제가 너무 과하게 군 것 같기도 했지만 솔직히 어머님의 이중성이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많이 참아온 것도 있고요. 어머님은 남편에게 바로 저 얘기를 한 것 같았고 남편도 저에게 다시 섭섭하다느니 어쩌니 했는데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본인은 사위 노릇 하는 거 하나 없이 자꾸 나한테 며느리 노릇 강요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똑같이 하라고 할 수도 있다. 당신 퇴근하고 우리 집 뻔질나게 불려가고 주말에 엄마 아빠 모시고 기사 노릇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니 남편 대답 못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몸종 필요해서 나랑 결혼한 거 아니면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자꾸 나한테 어머님이랑 풀라고 강요하면 무조건 이혼할 거라고 했고요. 남편은 한숨을 막 쉬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로 본인도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후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는 저희 집 가고 남편은 시댁으로 알아서 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저한테 진짜 시댁 안 갈 거냐고 묻더니 제가 단호히 안 간다고 물어보지 말라고 하니 이제는 안 묻더라고요.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 갈 때마다 제 욕을 하고 섭섭하다고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직접 듣는 것도 아니고 신경 끊으려고요. 솔직히 어머님 입장에선 편하게 부려먹던 몸종 며느리 없어지니 불편하신가 보지만 제 입장에선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단정할 순 없지만 지금으로선 딱히 관계를 풀거나 할 생각은 없어요. 아무리 한 가족이라고 해도 선을 지키고 각자의 생활은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 들인 거지 몸종 들인 것도 아닌데 어쩜 저한테는 불편한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부려먹으신 건지 저희 어머님 참 생각할수록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아쉬울 게 없어서 세게 나갔고 덕분에 지금은 아주 속편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자식인 저만 잘못되고 못됐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어머님 아들이 저희 친정에 제가 어머님한테 하는 거 반의 반만 했어도 저 이렇게 안 했을 거란 걸요. 세상에 며느리 노릇만 있고 사위 노릇은 없나요? 왜 저는 당연하게 부려먹고 본인 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고 그렇게 함부로 막 부려먹으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제발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